고소한 건 사실 같습니다. 황교안이가 죽으려고 혼이 떴습니다. 황교안이가 이제 나를 고소한 내용은 내가 이제 방송을 할 때에 황교안이가 당 대표할 시절에 자, 잘 들어보십시오. 황교안이가 당 대표를 하는 시절에 자기는 공천위원장을 자기가 임명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통하여 공천위원장을 결정하겠다. 이걸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1등이 누가 나왔냐? 김문수가 나온 거예요. 1등이. 그러면 김문수를 공천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문수를 안 하고 김영호로 하려고 트릭을 썼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그 최고위원으로 있었던 한 1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증언을 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김문수로부터 김영호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예. 쭉 설명하는 중에 그 당시에 그 김영호를 통하여 공천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이 네. 지금 아주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대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황교안 부인한테 돈을 50억을 줬다 자기가. 그러니까 김영호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입니까? 네, 네. 그러면 네, 현역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지금 공공연하게 그렇게, 네. 그 황교안 부인에게 50억을 줬다라고 말하고 다닌다. 네. 예. 그 증언을 저한테 와서 하고 그거 외에도 황교안이가 그때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당 대표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김문수로 여론조사 1등 나왔으면 김문수를 임명해야지. 그때 김문수 지사님도 그걸 듣고요. 가서 황교안한테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네. 당신 말이야. 왜 그 순서가 내 1등 나왔으면 나를 임명해야지. 왜 지금 딴짓을 하냐. 대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김문수 지사님은 광화문에서 나하고 같이 운동을 한 거니까. 네. 그러한 그 비극적 사건이 거기서부터 막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정당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영호를 임명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여기에 돈이 개입됐다는 거죠. 이걸 증언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됐더니, 이제 황교안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경찰서에서. 네. 그러면 저는 오늘 황교안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사건을 고발할 겁니다. 맞고발할 겁니다. 네. 첫째, 황교안이가 유튜브 언론을 모아놓고 정강훈 목사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닌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유튜브 기자들 오늘 다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네. 우리 변호인단들 다 모입니다. 이거는요,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내가 그동안에 법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황교안 너 죽을 줄 알아 나한테 오늘 내가 맞고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황교안하고 나하고 좋게 지날 때 추석 때요 상품권을요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내가 몇 번 줬어요 황교안한테. 내가 이거 다 고발할 겁니다. 너 어디라고 이 자식아 나를 고발해 이 자식아. 보자 하니 말이야. 목사님 제가 좀 보완해 드릴게요. 황교안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이 당이 다 망가진 거 아니야. 황교안 너 때문에 말이야. 미친놈같이 생겨가지고. 황교안이 목사님 사람이 양심이 가책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러면 자숙하고 말이야. 오히려 당을 위해서 바깥에 외곽에서 활동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뭔 낯짝으로 당 대표하겠다고 또 나와가지고 말이야. 속여먹고 또 교회를 속여먹고 말이야. 교회마다 다니면 찔찔 울면서 과거의 황교안이 아닙니다.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은 정말로 국민들이 전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 욕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저건 정강훈 목사급이구나. 이렇게 감동되도록 해야지. 그거 말이야. 당대표 또 해서 말 뒤에서 돈 또 챙기려고 그러냐? 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말이야. 오늘 내가 맞짱 고발 다시 할 테니까 한번 법정에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죽을 줄 알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거 외에도 할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 내가 법정에서 다 고발 다 할 거야. 이 말이야. 목사님 하나 제가 보자니 끝이 없어 말이야. 말씀하면 황교안이가 고발한 게 아니라 고소했어요, 목사님. 고소했어요. 고소. 그게 뭐가 다른가면요. 아. 고발은 제3자가 한 거예요. 김용민이 같은 인간에게 고발이고 아. 오늘 보니까 황교안이가 고소했다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 명의로 목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아니, 달라요, 목사님. 나 죄송해요. 나는요 고발 고소 차이를 잘 아니 몰라. 제가 그 보완을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되죠.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네. 고소기 때문에. 고소. 제3자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 이제 알았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목사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진작 가르쳐 주시지. 황교안이가 직접 목사님을 상대로 네. 싸움을 걸은 거예요. 고소라고 고소. 네. 고발이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아, 그러면 좀 엄청나게 달라요, 목사님. 네. 네, 황교안. 오늘 우리는 유튜브 기자들도 다 고발할 것이고 황교안을 나도 직접 고소할 것이고 네. 내 가만 안 둡니다. 어디라고 덤벼 이 자식아. 그리고 어제 그저께 광화문 광장에 모인 걸 보라고. 이게 국민들의 뜻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이죠. 대한민국의 지금 중심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예. 황교안 너 당 대표하는 걸 국민들이 원하냐고. 3.1절 집회하는 거 보면 알잖아.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혁명만이 이게 해결책이다. 그 이유는 정치가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황교안을 비롯한 뭐 황교안 뿐입니까? 사실은 지금도 현재 당 대표로 나와서 뭐 안철수, 김기현 뭐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요, 이거는요 정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그래도 당 최고의 주력 정당이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정책 토론을 하고 할 때 상대방의 말이야 허물만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예의적으로라도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통일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가식적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내가 통일에 힘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예. 국민들 보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죠, 목사님. 예? 네, 예. 아니 헌법은 명령하고 있잖아요. 네. 통일을. 예. 헌법이 명령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헌법이 뭐라고 명령?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헌법에 네. 1, 2, 3조 말고 그 다음에가 4조인데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조문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게 통일을 명하고 있죠. 근데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민족권의 통일은 안 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민족끼리 통일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은 못을 박은 거죠. 두 번째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하라. 이렇게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헌법도 그렇게 명령하는데 당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네.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면 그 뭐 긴 얘기가 아닌데 간단하게라도 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네. 그 중에 하나 자유통일이라는 그 멋있는 아니 말 자체도 목사님 멋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냥 맨날 땅 얘기만 하고 있어요. 땅 얘기. 근데 목사님 황교안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2020년 총선을 망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위기에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정광 목사님과 광화문 운동이 살려놨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했으면은 황교안 일성은 정말 인간 같은 뭐라 했냐면 내가 망쳐놓은 거 살려줘 고맙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속고 대제하고 속고 나서 대지하고 그 말부터 해야지. 그럼요.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때는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책임도 안 지고 발표하기도 전에. 그리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인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다 살려놓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앞서 싸우는 사람 발목 잡아요?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들은요 마음이 약하거든. 솔직히 이야기해서 강한 것 같지만은 이 목사들의 최고의 약점이요 와서 뭐 잘못했다고 울고 하면요 또 참 이게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네. 하기 때문에 그래, 황교안이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 목사님. 황교안이가 작년에 6월달에 그 지방자치 선거하기 전에 우리 집을 찾아왔다니까요. 예. 저녁 10시에 그것도 늦게 와서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내가 갔냐 물어보니까 안 갔대. 지금도 기다리겠다.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서 내가 쓴소리를 했죠. 왜 오셨냐고 말이야. 어? 아니 그동안 말이야 뭐 정강훈을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오셨냐고 말했더니 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뭘 오해야 오해는 한참 이제 둘이 이제 좀 이제 말을 하다가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7시에 아침 먹으러 오세요. 이 시간에 밤 늦었으니까 가시고 그래서 아침 7시에 왔어요. 황교안이가 와가지고 자 장로님 내가 정치에 대해서 난 잘 모르지만은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실패를 했고 하면은 재대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정치인도 보세요. 김대중도 그렇고 대통령에 떨어지면 일단 1년 동안 영국에 가지 않습니까? 뭐 이해창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그게 왜 가는지 압니까? 첫째, 국민들에게 자기를 그 찍은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속죄한다는 뜻으로 가는 것이고 또 자기를 반대한 사람에게는 또 그것도 예의를 갖추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야 적이 없어집니다. 나는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거짓말인데 그래야 이번에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요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외국으로 한 2년 가 있어 피해 있었으면요 절대로 고발 안 당해요. 고발 안 당하고. 그래서 목사님 조져야죠, 그거는. 아니 그 정적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한 2년 지난 뒤에 다시 정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뜻인데 그래서 장로님도 제 대비편 지금 외국 갔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마침 다음 주에 내가 롯데호텔에서 시민단체 500개 단체장들을 모아놓은 포럼을 하니까 거기서 내가 제 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오시면 내가 장로님을 위하여 설명도 해주고 이 황교안 대표가 다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재대비를 시켜주겠다. 오세요. 그래서 그 오기로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안 왔어요. 왜 안 왔는가 나중에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그 황교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희안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그 뭐 박경배 대전에 또 심화보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 말았다.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판단도 안 서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딱 알아야지요. 아니 심화보 뭐 안희안 뭐 그런 세력은요 저에 비하면요 100대 1도 안 돼. 100대 1도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인간적으로도 살려면 어디를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도 안 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영구히 폐기다. 저 사람은 다시는 그러면 대통령을 해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판단력이 없어서 누구하고 해야 될지를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게요. 내가 보니까 큰 능력 필요 없어요. 선택의 능력만 있으면 돼. 사람 선택. 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이런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네. 대통령이 보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 없어. 전두환식으로 하면 돼요. 예? 전두환식으로. 그래서 나는 경제 몰라. 결과만 가지고 묻겠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하는데 황교안 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근데 문제는 황교안이 문제가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정치인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우리 이충훈 박사님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국제 정치학의 안목으로 보면요. 네네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 대원군 수준입니다. 대원군 고종 수준이에요. 고정 수준. 그래서 심지어는 문재인을 고종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중국이 1842년에 그 영국한테 지는 거를 보고서도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한 20, 30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우리나라 재밌는 보고서 일본 그 운양호라는 군함이 와가지고 한국하고 이제 전투가 붙어가지고 뭐 우리가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네. 근데 그 왕한테는 보고서가 뭐라고 갔냐면은
그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가 와서 분탕질을 하는데 우리가 큰 해를 입혀서 쫓아버렸다라고 하니까 왕이 또 그걸 믿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황교안 씨가 그때 선거하는 날 도망갔잖아요, 밤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누구랑 얘기하다가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랬더니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저분은 고시 붙은 나면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설마 그럴 리가 할 정도로 그 세상 보는 그 감각이나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공부가 아니라 뉴스라도 제대로 보면 되는 거죠. 네.